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예, 우리가 진짜 몇 년 만에 이렇게 밖에서 나와서 이제 촬영하는지. 네, 야외에서 너무 오랜만인데요. 예, 거의 2년 만에 처음인 것 같아요, 네, 진짜. 그러니까요. 예. 맨날 전시장 안에서만 찍다가 네, 이제 네. 저희 앞으로 조금 네. 더 넓은 세상으로 나와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일단 팀장님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네. 잠깐 소개 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폭스바겐 아우토폴라츠 분당 전시장 전정진 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제 오늘 저희가 이제 아테온하고 K8 2.5 이제 두 차를 이제 비교하기 위해서 이제 준비 이제 했는데, 네네. 예, 근데 이 아테온 요번에 그 나온 출시한 모델 맞죠? 네, 맞습니다. 네, 이제 보고 있는 모델에 대해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모델은 이번에 새롭게 페이스리프트에서 출시된 2022년식 아테온 프레스티지 등급의 이제 전륜구동이고요. 망가니스 그레이라는 신규 색상입니다. 이 색상이 이번에 국내에 새롭게 처음 들어오게 되었는데, 이 색상이 되게 중후하면서도 좀 블랙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네. 빛을 받았을 때 이제 그레이, 진한 그레이 색상 느낌이 나면서 중후한 느낌을 또 보여주고 있어요. 네. 저희 입장에서는 기대가 많이 되는 신규 색상입니다. 저희가 또 준비해온 이 K8 2.5 2차 같은 경우는 지금 화이트 색상에 네. 이제 그린카에서 운영하는 최하위 트림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 두 차를 어떤 성능이나 뭐 옵션 이런 걸 좀 비교에는 상당히 좀 무리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 많은 분들이 이 두 차를 패밀리카로 고려하시는 만큼 네. 이 두 차의 어떤 공간적인 부분, 디자인, 그리고 트렁크 공간, 예, 이런 전체적인 느낌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오늘 네. 그 부분을 서로 한번 얘기해 보도록 알겠습니다. 하시죠. 기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네. 뭐 일단 K8도 제가 약간의 영상을 찍기 전에 정보들을 찾아봤을 때 네. 3천 중반부터 4천 중반까지 판매가 되고 있더라고요. 네. 이제 풀옵션 최상위로 올라가더라도 아테온과 금액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지금 오늘 비교 같은 경우는 차량한 금액의 비교보다는 비슷한 사이즈에서 이제 공간성이라든가 실용적인 부분들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산차랑 비교해서 좀 약간 자존심 상하고 이런 건 그렇진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뭐, 왜냐면은, 네. 뭐 꼭 국산차라 그래서 요새는 기술력들도 많이, 국내도 많이 저도 한국 사람이고요. 네. 근데, 네. 아직까지 이제 저희 차량과, 뭐 국산차와 많이들 비교를 하세요. 네. 폭스바겐이라는 브랜드 자체가 독일 차량에서 입문하시기도, 저는 그 경계, 문턱이 좀 낮은 편이기도 하고, 네. 금액대가 워낙 저희 폭스바겐의 합리적인 금액, 수입차 안에서도 합리적인 금액이면서, 국내 차량들이 요새 워낙 금액이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당연히 비교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 안에서는 선택 같은 경우 고객분들께서 해주신 건데 확연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제 주행 성능 부분. 제가 조금 전에도 여기 야탑에 오면서 이제 아테온 주행을 하고 왔는데 네. 이 차를 바꿔야 되나 너무 고민이 돼요. 그만큼 아테온 같은 경우는 저희 폭스바겐 내에서도 주행 성능으로 따졌을 때 워낙 뛰어난 차량이다 보니까 네. 네.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가볍게 전체적으로 디자인 한번 이제 접해 주시죠. 네, 일단 알겠습니다. 아테온 전면부 디자인. 네. 아테온 같은 경우 앞전 영상에서도 설명드렸지만 지금 전면부 보시면은 이제 비행기가 이륙하는 형상의 그릴을 이제 가지게 되면 전면부에서 봤을 때보다 또 와이드하고 공격적으로 되어 있는 디자인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닉 같은 경우에도 우측에 이제 K8과 좀 비교를 해서 이제 가운데 캐릭터 라인을 하나 더 찝음으로써 좀 날렵하고 공격적인 모습, 공격학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번에 신형에 기존에 없었던 이 그릴 라이팅이 추가가 되면서 야간에 주행을 할 때 그런 디자인적인 매력이 더 돋보일 거라 예상이 됩니다. 그에 반해서 K8 같은 경우는 좀 어떤 느낌이 드나요? K8은 이거는 정말 개인적인 견해예요. 네. 구독자분들도 알아주셔야겠지만 뭐 저도 영업사원이기 이전에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차량을 구매를 한다고 했을 때 비교를 할 수 있는 거다 보니까 저는 지금 이 K8의 전면부 디자인이 그랜저와도 좀 약간은 비슷하죠. 이제 뭐 현대나 기아 같은 경우에 패밀리룩으로 선택을 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디자인을 별로 선호하지 않는 편이긴 해요. 그래도 뭐 이거는 정말 디자인적인 부분이나 색감이나 이런 거는 개인 견해니까요. 제가 꼭 아테온을 시켜 세우기 위해서 말씀드린 건 아니고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또 리어 쪽 하면서 두 차를 또 이제 네. 보도록 할게요. 뭔가 K8 같은 경우에도 제가 오늘 이렇게 정차되어 있는 모습을 처음 보는데 공도 위에서 달리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 정말 차도 길고 디자인이 잘 나왔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희 아테온을 옆에 두고 보니까 저는 뭐 아테온이 더 이쁜데요. 이게 제가 너무 폭스바겐에 대한 신념이 너무 뛰어나서 그런 건가요? 일단 저는 전면부는 이제 둘째 치고 전면부도 이제 그 좀 차이가 나지만 네. 후면부에서 두 차의 디자인 차이가 네네. 분명하게 좀 나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예. 지금 보시면 테일램프 같은 경우에도
저희 이번에 앞전 영상에 설명드린 것처럼 테일램프가 좀 입체적인 효과를 띠면서 디자인적으로 보실 수가 있고, 저 캐릭터 라인이 전면 이제 본넷 후드부터 운전석 문, 뒷좌석 문, 그리고 휠하우스를 지나서 이제 테일램프까지 연결이 된 선으로 인해서 지금 뒤에서 보시면은 저 뒤태가 좀 빵빵하다고 해야 될까요? 네. 이런 부분, 볼륨감 있는 부분이 아테온 디자인을 더 돋보이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K8 같은 경우는 깔끔해요. 그리고 일단 이번에 저는 기아가 너무 좋은 게 이제 로고가 바뀐 점. 네. 신형 로고로 바뀌면서 좀 차량의 디자인이, 저 로고라는 게 정말 브랜드들마다 그 로고 하나의 약간의 이미지 변신으로 인해서 차의 전체적인 느낌이 달라지는 거를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저희 기아도 그렇고 저희 폭스바겐도 그렇고요. 현재 제가 저희 아테온 운전석에 앉아 있고요. 제가 이제 주행을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제 차격에 맞게끔 세팅을 해둔 건데, 저는 키가 180cm입니다. 덩치가 조금 있는 편이고, 제가 이제 KBS 시트를 뒤로 막 빼서 하진 않아요. 그렇다고 너무 앞으로 와 있지도 않고 그냥 적당한 위치에서 저는 주행을 하고, 이 시트를 뒤로 밀어 놓은 상태에서 스티어링을 조금 앞쪽으로 몸쪽으로 당겨서 주행을 하는 편입니다. 헤드룸 같은 경우 어느 정도 정할게요? 헤드룸은 충분하죠. 여기 보시면 주먹 하나 정도는 겉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희 아테온 같은 경우에는 프레스티지기 전륜구동 기본 라인부터 이제 파노라믹 선루프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개방감이 또 충분히 있어서 답답함을 전혀 느끼시지 못하실 겁니다. 지금 이번에는 제가 K8에 앉아서 제 차격에 맞게끔 세팅을 했는데, 이제 헤드룸 같은 경우 제가 한간에 듣기로는 이제 K8 자체가 좀 의자 세팅이 위에 있어서 좀 헤드룸 공간이 낮다라고 하는데, 저는 항상 제 상체가 좀 길어서 시트를 항상 맨 밑으로 해놓고 하는데, 아테온과 비교했을 때 큰 차이를 두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 모델 같은 경우 썬루프가 없으니까요. 근데 썬루프가 없더라도 제가 좀 아테온과 같은 포지션을 앉았을 때 헤드룸 전체는 비슷하다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확실히 착자감 자체가 국내 차량과 독일 차량에 있어서 국내 차량은 정말 편안한 소파에 앉아있는 느낌이 들기는 해요. 저희 아테온 같은 경우에 조금 딱 앉았을 때 약간의 하드한 느낌이 들어지긴 하고요.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바로 운전석 제 포지션에 맞춰 나온 다음에 K8 뒷좌석을 앉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앉았을 때 엉덩이는 보통 저희 뒷자리에 앉으면 조금 앞쪽으로 빼고 앉으니까요. 엉덩이를 중간 정도 놔뒀다고 했을 때 헤드룸은 생각보다 상당히 낮은 편인 것 같아요. 이제 K8 같은 경우가 아테온처럼 스포츠백 디자인으로 보기는 또 힘들고, 이제 거의 세단과 가까운 느낌이라고 봤을 때 헤드룸은 생각보다 상당히 낮은 편이라고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 말이 조금 시트 포지션 자체가 위로 올라와 있어서 그런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레그룸 자체는 부족함 없이 여유가 있습니다. 주먹 하나 정도 들어가고요. 이번에는 이제 아테온 제가 세팅을 맞춰놓고 뒷자리에 앉아 볼 건데요. 보시면 레그룸 자체는 K8과 거의 엇비슷한데 제 아테온이 조금 좁은 듯한 걸로 느껴집니다. 아테온은 제가 앉았을 때 반주먹 정도. 헤드룸 같은 경우에는 K8과 거의 흡사해요. 지금 이제 아테온 같은 경우는 스포츠백 디자인이다 보니까 저희 그룹 내에서도 이제 파사트랑 비교를 했을 때 파사트보다는 헤드룸 공간이 당연히 낮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K8과 고려를 했을 때 K8은 그냥 일반 세단 디자인을 고려를 했을 때 K8 같은 경우가 헤드룸이 좀 낮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테온과 K8은 헤드룸은 거의 비슷합니다. 역시 트렁크 공간은 국내 차량들은 상당히 넓어요. 제가 예전에 저희 차량 파사트를 타기 전에 마지막에 그랜저 TG를 탔었거든요. 그랜저 TG를 타다가 저희 폭스바겐 파사트로 왔는데, 그때만 비교하더라도 국내 차량은 정말 트렁크 공간 잘 뽑아내는 것 같아요. 이러니까 이제 고객분들이 국내 차량 타시다가 이제 수입 차량들 보셨을 때, 저희는 그나마 여유가 있는 편인데 BMW나 벤츠 보시면 좁다는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죠. 이거 골프백에 어떻게 넣냐 이런 소리부터 시작을 해서 트렁크 공간성 자체는 나무랄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제 수입 차량들 특징이, 여기 보시면 K8 같은 경우 양쪽에 휠하우스 쪽으로도 뻥 시원하게 뚫려 있기 때문에 좀 공간 활용성이 더 높은데, 수입 차량 대부분 여기가 막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것들과 비교를 했을 때 트렁크 공간은 좀 정말 강할하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근데 그에 반해서 아테온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스포츠백 디자인이다 보니까 저 트렁크 용량 자체는 이제 모양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저희도 보셨다시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휠 쪽 위에가 이렇게 막혀 있어서 공간 활용성이 조금 떨어져요. K8과 비교해서. 근데 다만 K8과 비교해서 공간을 조금 더 여유롭게 쓰실 수 있는 거는 이제 위로 더 쌓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공간들이 조금 더 K8에 비해서 일반 세단에 비해서는 스포츠백 디자인이 물건을 넣고 빼고 하실 때 조금 더 용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정말 우리가 이제 저처럼 4인 가족 이제 아빠들이 이제 궁금해한 부분, 네. 이걸 좀 핵심적으로 짧게 이제 좀 진행을 했는데, 네네. 그 K8을 기다리시는 많은 분들이 네. 아테온으로 갔는데 막 기다려야 되지 않냐, 네. 그런 걱정을 좀 하시더라고요. 네. 2차 출고 대기 기간은 도대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나마 지금 이런 대기기간 입장에서 보시자면은 아테온 같은 경우에 저희가 지난주에 이제 출시가 새롭게 됐죠. 그리고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륜구동, 사륜구동, R라인으로 나뉘는데 사륜구동 R라인 같은 경우는 대기 계약을 진행을 하고 이제 추후에 입항이 될 예정이고요. 현재 지금 보고 계신 전륜구동 기준으로는 색상별로 소량씩 재고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 뭐 저희 차량뿐만 아니라 대부분 국산 차량들, 수입 차량들이 코로나 반도체 이슈로 물량 공급이 원활하지 않으면서 대기기간이 상당히 길고 그로 인해서 신차를 구매함에 있어서 답답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국내 차량들 K8이나 뭐 그때 동급 뭐 G80, 뭐 그랜저 이런 거를 고려를 하셨을 때 저희 아테온 같은 경우에 조금만 눈여겨봐 주신다면 즉시 출고가 또 가능한 차량들이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좀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요즘에 항상 아테온이 출시될 때마다 항상 얘기 나오는 게 가솔린은 언제 나오냐. 네, 맞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조금 국내 소비자분들께서 아쉬워하실 수 있는데 여러 영상을 통해서 이제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제 폭스바겐은 왜 이전에 앞전에 일이 있었는데도 계속 디젤만 고집해서 차량을 갖고 들어오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환경 기준을 디젤은 유럽 기준을 따라가게 되고요, 가솔린은 미국 기준을 따라가게 돼요. 자, 그렇게 보셨을 때 폭스바겐에서 판매되고 있는 디젤 차량들, 그건 유럽 기준에 맞춰져 있는 디젤이니까 국내로 손쉽게 갖고 들어올 수가 있겠죠. 근데 가솔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럽에서 판매되고 있는 폭스바겐 가솔린 차량은 국내 기준과 맞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갖고 들어올 수가 없는 거고, 폭스바겐 본사에서 이제 미국, 북미형 쪽으로 수출하고 있는 차량들, 그거는 이제 북미형, 미국 기준을 맞춰서 가솔린 수출을 하잖아요. 그거를 우리나라 갖고 올 수 있는 게 이제 제타 같은 경우고요. 이제 EU에 출시될 올스페이스 가솔린, 그리고 이제 곧 들어올 골프 GTI, 이런 모델들은 북미형에서 미국에서도 판매가 되고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갖고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 외에 이제 파사트나 뭐 아테온, 티구안 같은 경우에는 유럽에서 가솔린이 판매되고 있겠지만 우리나라 기준에 맞지 않고, 그렇다고 독일 본사에서 한국 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정말 큰 사이즈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는 점점 전기차로 넘어가야 되는 시점에서 한국 시장을 위해서 그 기준에 맞춰서 가솔린을 만들어 줄 거라는 생각은 당연히 들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독일에서 판매되지 않는 차량을 가지고 들어와서 재고 처리를 한다라는 개념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안 되고요. 이런 국내와 이제 전 세계적으로 그런 환경 기준에 맞춰서 갖고 들어온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테온이 지금 뭐 국내 차량과 비교했을 때는 당연히 이 동급 대비 금액이 좀 높다라고 생각이 되실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2018년도에 이제 독일 본사에 이제 다녀왔었는데, 그 당시 아테온이 처음 출시가 되고 독일에서는 1억 원이 넘는 금액에 판매가 되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이제 독일에서는 폭스바겐 플래그십 모델이다 보니까 판매가 잘 되고 있는데, 국내 소비자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저희 아테온이라는 거를 느껴보실 수 있게끔 국내에 갖고 들어오면서 코리아에서 정말 금액을 현저히 다운시켜서 가지고 들어온 겁니다. 이런 점을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테온은 뭐 그만큼의 값어치를 하는 차량이에요.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출연해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